안녕하십니까. 헤어 강사 송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만시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만시대에는 전쟁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를 삼고 머리를 깎아서 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를 형태로 귀천의 차이로 신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수장급들은 관모를 착용하였고요. 일반인들은 상투를 뚫었고 노예는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한과 변화는 글씨로 문신을 새겨서 장식이나 주술 그리고 위치와 크기로 신분, 계급을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삼국시대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어떠한 발형에 대해서 문헌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고분벽화 등을 통하여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구려. 고구려는 얹은머리, 쪽머리, 풍기명머리, 묶은 중발머리 등 머리 형태가 다양하였고요. 자, 백제는요, 남자들은 상투를 틀었고요. 여자들은 혼인 전과 혼인 후가 달랐다고 합니다. 혼인 전은 편발을 늘어뜨린 댕기머리를 하였고요. 혼인 후에는 쪽머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신라시대에는요, 장발의 처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가채를 사용하였고, 장신구가 모두, 남녀가 모두 화려한 것을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머리형은 우리 사만시대와 마찬가지로 신분을 지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얼굴의 화장은 백분, 연지, 눈썹머, 그리고 남자들도 화장을 하였고 향수를 굉장히 잘 애용하였고 제조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도 마찬가지로 신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을 하였고요. 신분에 따라서 장식용 빗을 사용하여서 빗질 또는 머리를 장식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인 고려시대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화장은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분대 화장은 가채를 얹은 머리에, 그러니까 기생 중심의 짙은 화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분대 화장은 일반인 중심의 옅은 화장을 말합니다. 자, 쪽집머리와 낭자머리는 비녀를 사용하였고요. 얹은머리, 풍기명머리, 민머리는 비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쌍쌍투 머리도 비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의 형태를 보면 얹은 머리는 이렇게 얹어서 어떻게 머리를 꽂은 걸 말씀하시고요. 풍기면 머리 같은 거는 이렇게 앞에 뒤는 묶고 앞에를 양갈래로 이렇게 딴 머리를 풍기면 머리라고 하고요. 쌍쌍투 머리는 이렇게 두 개의 갈래로 머리를 묶은 그 머리를 쌍쌍투 머리라고 하고요. 민머리는 이렇게 머리를 싹 이렇게 올려서 머리 이렇게 만들어서 민머리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사극이나 옛날 그 고려시대의 머리 그 드라마를 보시면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 말고 이제 조선시대로 머리를 형태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조선시대의 머리 형태는 6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얹은머리, 대수머리, 그리고 큰머리, 트레머리, 쪽머리, 첩지머리, 그 다음에 쪽머리 이렇게 6개로 나누는데요. 먼저 얹은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머리를 뒤에서 따서 앞 정수리에 둥글게 고정시킨 것으로 부녀자들의 대표적인 머리 형태를 말합니다. 자, 앞머리 뒤에서부터 이렇게 따서 앞머리 이렇게 정수리 고정시킨 거 여러분들이 많이 흔하게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시면 대표적인 그런 머리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대수머리라는 건 궁중에 대례 의식용 가채로 왕비나 공주 등이 저기를 입을 때의 머리를 장식을 말합니다. 3번 큰머리, 어여머리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또한 궁중의 왕비나 공주 그리고 양반가에서 당상관의 부인만이 할 수 있는 머리며 생머리 이외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가채를 얹은 머리를 말합니다.
가르마에 첩지도 매고 그 위에 어염이나 쪽두리 쓰고, 그리고 예장을 할 때는 봉잠을 이렇게 중앙에 놓고 떨잠을 양쪽에 장식한 머리,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머리를 큰 머리, 어여머리라고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트레머리는요, 얹은머리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인데요. 자, 얹은머리는 자기의 머리만으로도 이렇게 얼리지만 이렇게 가채를 사용하여서 얼린 머리를 또 트레머리라고도 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얹은머리와. 자, 다섯 번째로 쪽머리. 쪽머리는 이렇게 이마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양쪽으로 곱게 빗어서 뒤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한데 모아서 검정 댕기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자주색의 댕기 같은 걸로 이렇게 쪽을 하고 비녀를 꽂은 그런 머리 장식한 머리를 말하지요. 자, 6번 첩지머리. 자, 예장시. 가르마에 첩지를 올려놓고요. 좌우에 머리를 들여서 꾸미는 형식으로 계급에 따라 재료와 무늬가 달랐다고 합니다. 왕비용은 뭐 도구만 봉첩지, 그다음 상공은 개구리 첩지 등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 머리 장식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선 초기에는 굉장히 그 고려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화려한 그런 가채나 그런 얹은머리에 어떤 장식을 하는 거를 선호하였다가 조선, 영조, 정조 시대 때 어떤 근검 전략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어여머리나 뭐 큰 머리는 금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화관과 쪽두리 가 되겠어요. 그래서 궁중 사람들만 궁중 사람들이나 아니면 서민이 이게 혼인할 때 외에는 거의 그것도 안 쓰도록 이렇게 정책을 하였기 때문에 혼례 때나 볼 수 있었던 머리 형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떨잠은요, 그 어여머리나 큰 머리를 할 때 앞에 중앙이나 옆에 이렇게 꽂는 머리 장식인데요. 그 왕비를 비롯하여서 상류층의 예복 차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식품이에요. 이게 떨잠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떠는 거 있죠. 떤다고 해서 떨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식품을 떨잠이라고 합니다. 자, 뒷꽂이는요, 쪽머리 뒤는 꼽는 장식품으로 은으로 만들어서 머리 부분의 신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였습니다. 비녀도 쪽머리에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자, 모든 부녀자가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용잠, 그다음 봉잠, 호도잠, 국잠, 그다음에 석류잠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재료에 따라서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금잠, 은잠, 옥잠, 그다음에 비치잠, 산호잠 이렇게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댕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시대부터 사용해왔죠. 삼국시대는 어땠어요? 편발을 늘어뜨린 댕기머리를 했고 혼인 후에는 쪽머리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미혼녀가 사용하였지만 나중에는 부녀자들도 같이 댕기를 사용하였다라고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화장을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 화장은요, 조선 중기서부터 신부 화장을 하였는데 신부 화장에 연지와 곤지를 찍었습니다. 분화장은 장분을 물에 개어서 얼굴에 밑화장을 참기름으로 밑화장을 하고 닦은 다음에 양쪽 밤에 연지와 그다음에 이마에 곤지를 찍었죠. 그리고 눈썹은 모시실로 밀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조선 말기에 신식미용법과 화장품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화장 기술이 또 발전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현대 미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 미용은 자, 한일 합방 이후 새로운 미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1920년에 이숙종 여사님께서 높은 머리를 하셨고 김알란 여사님이 단발머리를 20년대에 최초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933년
3월 오엽주 여사님께서 화신 미용실을 개업을 하셨고요. 그다음 해방호 김상진 선생님께서 현대 미용학원을 우리나라 최초로 학원을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25 후에 권정희, 지금 명동에 있는 정화예술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화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미용은 구미나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요. 고대 미용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용의 역사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외국의 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의 미용, 중국의 미용,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요, 한나라 시대에 분을 사용하였고 은나라 시대에 연지 화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시황 시대 때 백분과 연지를 바르고 눈썹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와서 두 발이 높이 치켜 올리거나 내려서 머리를 그렇게 형태를 하였고요. 화장은 액황을 이마에 발라서 입체감을 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종 때 신미도라고 하는 10가지의 눈썹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눈썹 화장에 신경 썼음을 의미하시겠죠? 자, 고대로 또 들어가 보면 이집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시대부터 가발을 애용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시술하는 퍼머넌트가 이때 이집트 시대 때 나왔는데요. 그 나일강 유역에 진흙을 발라서 둥근 막대기로 말고 태양열로 건조해서 그런 다음에 풀어보면 컬링이 생기겠죠. 그래서 웨이브를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집트 시대 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염색도 이집트 시대 때부터 나왔는데요. 헤나, 우리 천연 헤나라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헤나를 사용해서 두 발에 진흙을 바르고 또한 태양열로 건조를 해서 염색이 BC 1500년 전부터 이렇게 염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서 이집트 시대 때 섀도우, 아이라인, 립스틱, 향수, 화장품 제조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는 결발사라는 이발사가 이제 출현하게 되었고 남자 최초 이용원이 이제 발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가발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요. 두발 장식에 신경을 썼고 여자들은 금발을 선호를 하였고 그래서 탈색이나 염색을 시술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또 13세기에 와서 멜그니 후란 기판이라는 그런 분이 향수를 제조를 했어요. 알코올과 향료를 섞어서 알코올 그 향수의 그런 제조 기법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세와 근세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세 근세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가발을 쓰고 머리에 착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 최초로 남자 결발사가 샴페인이라는 분이 남자 결발사라는 분이 나타났고요. 17세기 초반부터 파리에서 성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로코코 시대 때 아름다운 부인들을 중심으로 살롱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루이 14세기 사후부터 프랑스 혁명까지의 유럽 미술 양식이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더불어 우리 미용도 그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자, 고대 미용의 발상지 하면 이집트, 그 다음에 현대 미용의 발상지 하면 프랑스. 아까 얘기했죠. 저희 우리나라 근대 우리나라의 그 미용을 영향을 준 건 구미와 일본. 우리나라 고대 미용은 중국의 영향이라고 하면 우리 고대 미용의 그 발상지는 이집트, 현대 미용의 발상지는 프랑스. 이거는 시험에 종종 많이 기출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로마 제국이 동서의 두 제국으로 분리되면서 형성된 고대 그리스의 도시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기독교를 공식 종교화해서 터번, 관, 베일 등을 머리에 쓰는 것이 유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종종 기출문제에 나오니까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도 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대 미용에 와서 제일 우리 미용에서 가장 업적을 말씀드린 사람들만 제가 한번 메모를 해놨는데요. 자, 1830년에 무슈 크로스야트라는 분이 아폴로 노트형 머리를 프랑스에서 이제 하기 시작하였고요. 1867년 과산화 수소제가 나오면서 블리치제가 이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염색의 색깔을 이제 염료를 빼거나 뭐 탈색이나 탈염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겠죠. 1875년 마셸 크라우토가 마셸 웨이브, 이게 아이롱이 마셸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또 시작이 되었고요. 1883년 합성 유기 염료가 두발 염색의 신기원을 이룸으로써 또 염색이 또 더 발달이 되었죠. 1905년 찰스 네이슬러가 스파이럴식 퍼머넌트를 영국에서 개발을 하였어요. 이거는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머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1910년 보브 스타일이 유행했고요. 1925년 조셉 메이어가 크로키놀식 퍼머넌트 웨이빙.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일반 미용실에서 하는 그 머리예요. 그냥 머리를 두 발을 잡았으면 파지를 대고 그냥 쭉 가로로 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시술 형태가 크로키놀식 퍼머넌트 형식이거든요. 네,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조셉 메이어. 자, 1936년 JB 스피크멈이 콜드 웨이빙. 자, 영국에서 개발되었는데 콜드 웨이빙이 우리 지금 제일 또 많이 시술하는 일제와 이제가 나뉘어져 있어서 환원제와 산화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콜드 웨이빙이 이때 1936년 JB 스피크멈이 개발하였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1966년 산성 중화 컨디셔너가 고안되었고 1975년 산성 퍼머넌트가 제조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전에는 거의 파마약이 다 알카리성 그런 염색약이었거든요. 퍼머약이었는데 1975년 산성 펌이 개발되면서 머리가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두 발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산성 펌제로 요즘 많이 또 복구펌에서 탄머리 복구 매지 이렇게 유행을 하잖아요. 산성 펌제와 알카리 펌제를 잘만 활용하시면 예, 그렇게 시술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고대 미용과 근대 미용, 그다음 현대 미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같이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에서 분을 바르기 시작한 때는 자, 조선 중기라 그랬죠? 조선 중기에 참기름으로 밑화장을 하고 연지, 곤지를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미용 발전에서 근대에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근대는 구미와 일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당나라는 고대 미용을 영향을 줬고요. 자, 이집트는 고대 미용의 발상지, 근대 미용의 발상지는 프랑스라고 설명을 했지요. 자, 3번. 고대 미용의 발상지 지금 나왔네요. 자, 고대 미용의 발상지는 이집트. 현대 미용의 발상지는 그럼 어디가요? 예, 프랑스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가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용의 용구와 도구, 그런 기기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